네, 안녕하세요. 저희 또 다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희는 AMPM 글로벌 광고 컨설팅 4팀 최혜담 심희선 마케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라이브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또 퇴근 시간도 다가오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랑 마케팅 관련해서 소통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구글 애제 기초 캠페인 유형 완전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구글 광고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요새 많은 분들이 구글 광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뭔가 많은 정보를 들어보시긴 하셨는데 기초부터 조금 잡혀있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광고주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라이브 보시면서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채팅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희선 마케터님께서 한번 시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구글 광고를 운영해 보셨던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캠페인 기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캠페인 유형은 검색, 디스플레이, 동영상, 네, 편하게 네, 말씀해 주셔도 쇼핑, 됩니다. PMX, 디맨드젠, 앱 캠페인 이렇게 7가지가 있잖아요. 네, 맞죠. 근데 이제 해담님은 아무래도 DB 업종을 많이 다루시다 보니까 네. 구글 광고도 많이 운영을 해보셨을 텐데 네. 자주 쓰는 캠페인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디맨드젠 캠페인이랑 피맥스 캠페인, 그러니까 실적 최대화 캠페인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네. 요거는 사실 뭐 예산이나 조금 전략에 따라서 좀 쓰는 순서나 비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이따가 나중에 요 캠페인 유형에 관련돼서 좀 딥하게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처음에는 저희가 수동으로 뭐 디스플레이나 뭐 디맨드젠 캠페인을 먼저 세팅을 잡는 편이고요. 그 이후에 요 캠페인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최적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일정 부분의 예산을 PMX 캠페인, 그러니까 실적 최대화 캠페인으로 세팅을 해서 계속해서 좀 AI가 새로운 신규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좀 세팅을 잡는 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캠페인 유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구글 매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정말 주요한 특징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노출량이 많다는 것인데요. 구글이 협력사가 정말 많잖아요. 맞죠. 얼마 정도 되죠? 되게 많이 있죠. 거기나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사이트 기준으로 하면 200만 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디에 노출할지를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캠페인 유형을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첫 번째는 검색 캠페인입니다. 네.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광고로 키워드 기반이고요. 네. 키워드에는 일치 검색, 구문 검색, 확장 검색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치 검색은 키워드와 같은 단어 또는 동의어에만 노출이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제습기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네. 제습기나 습기 제거기 이 키워드에 노출이 되겠죠. 네. 그리고 구문 검색은 키워드가 포함된 문장이나 문구가 검색될 때 노출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습기 추천이나 가정용 제습기 이런 키워드에 노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제가 잠깐 뭐 하나 말씀을 조금 여기서 드리면 이 키워드를 세팅을 할 때 보통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일치 검색으로 되어 있고 뭐 검색량이 작으면 뭐 확장 검색이라고 밑에 조그맣게 표시가 되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웬만하면 다 확장 검색으로 조금 세팅을 잡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광고를 처음 진행해보는 상황에서 뭔가 제대로 된 데이터 값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어떤 타겟팅에게 조금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키워드가 더 효율이 좋은지를 파악을 하려면 확장 검색으로 좀 되게 풀어놓은 세팅을 진행을 하시다가 거기서 뭐 메인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좀 클릭 수가 많이 나오는 키워드들은 좀 일치나 구문으로 변경을 해주는 걸로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하자면 확장 검색은 관련 키워드나 유사와 검색 의도가 비슷한 단어에 노출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습기 없애는 법, 여름 꿉꿉함 해결 이런 키워드에 노출이 되는데요. 이 일치 검색, 확장 검색, 구문 검색 3가지를 적절히 조합해서 키워드를 구성하면은 도달 범위나 전환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구글 검색 광고가 네이버랑 다른 점이라고 하면 CPC에 있는데요. CPC를 높게 설정해도 우선적으로 상위에 노출되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글은 이제 유저들의 검색 의도를 반영해서 광고 소재를 평가하고 이걸 바탕으로 순위 산정이 되기 때문에 CPC를 높게 설정하는 것보다는 검색 의도에 부합하는 광고 소재와 문안을 노출하는 게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높은 순위에 노출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좀 높은 순위 뭐라는 말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는 저희가 CPC 단가를 설정을 하면 이 순위에 내가 노출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로 구글 같은 경우에 내가 CPC 단가를 올리면 내가 이만큼 더 자주 노출시키겠다라는 의도를 비춰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검색 광고는 검색 캠페인은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캠페인인데요. GDN이라고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배너 소재가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200만 사이트랑 앱에 도달하는 그런 캠페인인데요. 이제 노출 지면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신규 타겟 확보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캠페인입니다. 네. 끝인가요? 네, 아, 네, 짧게 설명했습니다. 아, 네. 네. 뭐 디스플레이 캠페인 요새 좀 가장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아무래도 좀 유튜브라는 가장 획기적인 지면에 좀 노출을 시키고자 이렇게 좀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보면 사실 뭐 디스플레이 캠페인, 그러니까 GDN이 뭐 다른 메타나 GFA와 조금 다른 차별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희선 마케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매체에 저희의 배너를 노출시킬 수 있다 보니 신규 잠재 고객에 대한 모수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라는 채널이 원래는 동영상 플랫폼이지만 최근에 고도화가 되면서 많은 잠재 고객분들이 유튜브를 검색 엔진처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피드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면을 통해서 저희가 배너 광고를 세팅을 해두면 유튜브에 해당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세 번째는 동영상 캠페인인데요. 유튜브 시청자에게 도달해서 전환을 늘릴 수 있는 광고입니다. 아무래도 유튜브라는 큰 플랫폼에 노출되다 보니까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광고인데요. 프로모션이나 이벤트가 있을 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 게 CPA가 이제 뭐 지금 보러 가기, 더 알아보기 같이 클릭을 유도할 수 있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런칭한 브랜드 홍보하기에 적합한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유튜브 동영상 광고 같은 경우에 저희가 흔히 생각을 하면 동영상을 한 가지를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스킵을 할 수 있는 광고가 있고 스킵을 하지 못하는 광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스킵할 수 있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출 시간이 짧아서 좀 비효율적이지 않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뭐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분명히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중간에 광고를 맞이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를 한번 잘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스킵을 할 수가 없을 때는 오히려 그 시간에 핸드폰으로 다른 거를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잠깐 뭐 화장실이 급하신 경우에는 화장실도 후다닥 다녀오시고 이런 경우가 되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노출은 되지만 이 광고에 대한 주목도는 확실히 스킵을 할 수 없을 때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 동영상 광고를 통해서 확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인식을 시키고 조금 가시도를 좀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스킵이 가능하게 하셔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요즘에는 뭐 인스트림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광고 영상 중간에 이제 뜨는 뭐 인스트림 광고가 좀 가장 효율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희선 마케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CPA 문구들, 이제 어떠한 행동을 유도할 것인가라는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좀 유용하고요. 저희가 광고를 진행하는 업종에 따라서 알맞은 CPA 버튼을 활용하는 것도 되게 기초적인 부분 중에 하나니까 이 부분도 좀 세팅을 하실 때 꼼꼼히 참고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번째는 쇼핑 캠페인인데요. 고객이 구매할 제품을 살펴볼 때 내 제품이 표시되는 광고로 이미지랑 가격이랑 리뷰가 노출이 됩니다.
이게 이제 타사랑 비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DB 업종보다는 이커머스에 최적화된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희선 마케터님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 네. 네이버가 아무래도 좀 쇼핑 광고가 좀 가장 많이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 그렇죠. 네이버 쇼핑 광고랑 이 구글 쇼핑 캠페인을 비교하셨을 때 조금 어떤 차별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이버 쇼핑 검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품들이 좀 눈에 일단 소재가 일단 다르고요. 네. 아무래도 쇼핑 캠페인은 좀 더 그 소재보다는 타사와의 비교에 더 중점이 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구글에서요? 네네네. 맞죠. 구글에서는. 구글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저희 우리나라에서야 당연히 네이버가 아직까지는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점유하고 있는 게 70%가 넘어가지만 좀 전 세계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구글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커머스 상품을 판매를 하고 싶은데 좀 해외 타겟팅으로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구글 쇼핑 캠페인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좀 좋은 방향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이버에서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기초가 되는 것처럼 해외 타겟팅을 이제 진행을 하실 때 구글 쇼핑 캠페인을 가져가는 건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생각하면 기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전 말씀드리고는 합니다. 네. 이어서 한번 네. 말씀해 이어서 주시겠어요? 실적 최대화 캠페인인데요. Pmax 캠페인이라고도 하고 이게 퍼포먼스 맥스 캠페인이라고 해서 그 캠페인 하나로 구글 서비스에 잠재 고객에게 도달 가능한 광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AI 기반으로 다른 매체들에서도 캠페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뭐 메타의 ASC 캠페인이나 네이버에도 애드부스트 캠페인이 있는 것처럼 AI 기반의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새 조금 이런 각 매체에서 AI를 좀 기반으로 되게 많이 뭔가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네. 희선 마케터님께서는 이 실적 최대화 캠페인을 운영을 하셨을 때 네. 조금 어떤 업종들을 좀 추천드리는 편이신가요? 저는 DB 업종도 추천을 드리고요. 네. 제가 운영해 본 거는 이제 DB 업종인데 이커머스 업종도 괜찮긴 하지만 이제 다른 캠페인으로 먼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수동으로 돌려보고 거기에서 데이터가 유의미하게 나오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Pmax 캠페인을 같이 했었을 때 효율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전 사실 좀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AI를 활용한 이런 광고 지면이나 캠페인 유형들이 출시가 되는 게 결국엔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광고에 대해서 뭔가 쉽게 다가가기가 사실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이제 AI를 통해서 쉽게 광고를 접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각 매체사에서 밀고 있는 방향성인데 결국에 그러면 우리가 이 AI 기반으로 실적을 최대화 시켜준다라는 거를 마냥 믿고만 있을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광고주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AI 기반이니까 자동으로 다 최적화랑 되고 그러는 게 아니냐. 우리는 시간이 없다. 뭐 빨리빨리 이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 AI 기반으로 하는 뭐 구글뿐만 아니라 모든 매체에서 이 AI도 학습을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머신러닝이라고 우리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 AI가 누구에게 우리 광고를 노출시켰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을지를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여기 그룹군의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켰을 때 광고 클릭이 조금 더 많이 되는구나, 전환수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거를 학습을 하고 아니면 또 반대로 여기 그룹에는 별로 효과가 없구나 아니면 이 시간대에는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구나 이런 거를 학습을 할 시간을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실적 최대화 캠페인을 이용을 하시게 된다면 너무 조금 조급한 마음으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지켜보시면서 좀 이런 흐름으로 데이터를 내가 수집을 해서 이 데이터들을 잘 가공을 해서 2차적으로 좀 다른 캠페인을 세팅을 해보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매체로 확장을 해보신다든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가장 좀 이상적인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디밴드젠 캠페인인데요. 유튜브, 디스커버, 지메일 피드에 뜨는 광고인데
이 광고들도 수요랑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광고라고 보면 되는데 아무래도 그 신규 고객을 유입하고 전환까지 연결하는 데 제일 효과적인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희선 마케터님께서는 그러면 요 디맨드젠 캠페인을 사용을 하시면 네. 좀 어떻게 세팅을 좀 하시는 편이신가요? 뭐 예를 들면 뭐 다양한 방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노출 지면도 말씀하셨던 유튜브나 디스커버 뭐 아니면 지메일 뭐 다 노출시키신다든지 네. 아니면 뭐 어떤 시간대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잠재 고객이라든지 좀 어떤 식으로 세팅하시나요? 저는 유튜브, 디스커버, 지메일 피드에 우선 다 노출을 시키는 편인데요. 네. 네, 저는 일단 우선 다 노출시킨 다음에 노출된 지면에서 효율이 좋은 피드를 보고 따로 따로 이제 그룹을 세팅해서 그 그룹을 중점으로 이제 돌리는 광고를 운영하는 편입니다. 네. 되게 좀 많은 광고주 분들께서 가장 저희에게 많이 들어오는 문의 중에 하나가 네. 구글 지금 예저하고 있는데 실적은 잘 안 나온다. 한번 좀 봐달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딱 확인해 보면 실적 최대화 방금 말씀드렸던 피맥스 캠페인이랑 디맨드젠 캠페인 두 개 이렇게 5대5 비율로 이렇게 가져가신 경우가 가장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추천드리는 건 만약에 먼저 조금 디맨드젠 캠페인이나 아니면 꼭 디맨드젠이 아니더라도 이미지나 동영상을 활용을 하신다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GDN도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런 캠페인들을 통해서 먼저 데이터를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하시고 그 이후에 여기서 나온 뭐 잠재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활용하셔서 실적 최대화 캠페인으로 한 15%에서 20% 정도의 비중을 두고 좀 세팅을 해보시는 게 좀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디맨드젠 캠페인에서 좀 특히 뭐 구글 캠페인은 다른 캠페인 유형도 다 똑같지만 이 최저가 점수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네이버로 따지면 품질 지수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 최저가 점수가 떨어지면 우리 광고는 점점 효과가 없는 광고로 판단이 되고 노출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되게 좋지 않은 결과가 이어지겠죠. 네, 최조빵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들 이렇게 또 시간에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었죠? 순간 기억이 안 나서. 네. 네. 그 디맨드 캠페인은 결국에 그래서 이 최저가 점수를 좀 되게 예민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건 광고 제목이라든지 설명 그리고 뭐 브랜드 로고 그리고 광고 이미지 동영상 이런 것들을 구글에서 이제 개수를 정해 놨습니다. 세팅하는 화면에 보면 뭐 이미지는 20개 아니면 설명은 뭐 15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채워 주셔서 광고 효력이 매우 좋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를 굉장히 권장드립니다. 네.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요거는 귀찮으시더라도 반드시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앱 캠페인인데요. 네. 이제 앱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별도의 세팅 없이 소재만 등록하면 네. 구글에서 머신러닝을 해서 앱 설치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에게 노출시켜주기 때문에 뭐 신규 앱을 런칭하거나 아니면은 기존 앱에서 구매율을 보고 싶을 때 네. 활용하면 좋을 캠페인입니다. 네, 앱 캠페인은 뭐 당연히 앱 뭐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건 게임 업계이실 것 같아요. 모바일 게임 출시하시고 나시면 뭐 여러 가지 뭐 리오딩이라든지 아니면 구글과 연관되어 있는 또 구글에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바로 직접적으로 연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나 지면에서 다 노출을 시킬 수가 있고요. 당연히 뭐 되게 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재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캠페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구구절절 저희가 키워드나 텍스트로 이 앱에 대한 장점을 뭐 얘기하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좀 확실하게 잠재 고객들에게 타겟팅 뭐 좀 후킹성이 있는 그런 소재들을 조금 개발을 하셔서 되게 소재 롤링도 좀 자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요새 되게 이 앱 광고 중에서 이제 뭐 중국의 그 양산형 그런 게임의 광고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밈처럼 활용을 하셔서 소재를 등록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이런 느낌이 싫다 그러면은 또 좀 다른 방향성으로 소재를 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사실 구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모든 캠페인 유형은 한번 다 다뤘던 것 같은데요. 좀 요즘 들어서 이커머스 광고주 분들께서 구글 애즈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럼 좀 아예 신규로 구글 애즈에 진입하는 광고주분이라고 가정하셨을 때 희선 마케터님께서는 좀 어떤 캠페인들을 믹스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하시나요? 신규 광고주라고 하시면 저는 디맨드젠 캠페인을 먼저 운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피맥스 캠페인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것 같습니다. 네. 디멘트젠이랑 실적 최대화. 시작 제대로. 네. 요건 사실 요 두 가지는 DB 업종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DB 업종도 동일.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두 가지 캠페인이 좀 가장 쉽게 세팅을 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네, 되게 좀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고요. 네, 최적방님께서 또 아주 좋은 타이밍에 질문을 해주셨네요. 이커머스 업종으로 구글은 보통 효율이 어떻게 나오나요? 원래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는 건지. 맞습니다. 이게 좀 이선 마케터님도 좀 그러시나요? 요새 구글 애즈가 이커머스 업종의 효율이 조금 어떻게 나오고 계신가요? 요즘 광고주분들이 계속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문의를 많이 주셔가지고 네. 저도 요즘 고민 중인 문제 있습니다. 회담님 혹시 저 어떠신지? 같은 경우에 저도 조금 관리하고 있는 계정들이 전반적으로 좀 우하향인 모습을 그리고 있기는 한데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현재 좀 무더위가 찾아오고 해서 뭐 특정 업종에서는 이게 시즌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비시즌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도 데이터를 좀 까보면서 광고주 분들과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구글 애즈를 진행할 때는 GA4라든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툴을 이용해서 우리 브랜드 광고를 통해서 유입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이걸 먼저 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또 한 가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게 내가 광고를 세팅하고 너무 좀 조급한 마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수정을 거쳐버리신 게 아닌지 이게 머신러닝이 좀 잘 안 된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웬만해서 이제 마케팅을 조금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말씀드렸던 에셋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동영상 이런 것들도 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요 에셋이라는 게 한 번 세팅하고 그냥 방치를 해버리면 효율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잠재 고객 입장에서는 이 에셋에 대한 피로도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에셋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에 수정할 바에는 그냥 신규 캠페인으로 세팅을 하는 편이 나은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아예 가끔 이제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만지다 머신러닝 아예 망가졌다라고 판단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아예 기존의 캠페인은 오프 처리를 하고 신규로 세팅을 하는 편인데 그게 아니라면 웬만해서 그 앞에 쌓아왔던 데이터가 좀 아까워서라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인공호흡이죠. 인공호흡이라도 시켜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되게 어떻게 보면 예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되게 일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에 확 올리면은 분명히 머신러닝이나 최적화에 영향이 가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 되게 조금 세심하게 좀 아기 다루듯이 좀 다뤄주시면 좋은 매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최근에 이제 디맨드젠 캠페인을 이용하면 네, 지금 최저방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 구글이 예민한 것 중에 좀 이어지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맨드젠 캠페인을 세팅을 하고 나서 일정 시간대에 갑자기 쿼리량이 확 튀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00시부터 한 02시까지 이제
하루가 바뀌다 보니까 그때 이제 일 예산의 50%가 막 소진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조금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오히려 캠페인을 시간대별로 나눠서 세팅을 해버리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저도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워서 구글 분들과도 얘기를 해보고 했지만, 이제 이것도 결국엔 머신러닝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입장에서는 가장 좀 CPC 단가가 싸고 CPC 단가 대비 노출을 가장 많이 지킬 수 있는 시간대를 찾다 보니까 해당 시간대가 좀 유독 많이 노출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머신러닝의 일부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지켜보시고, 그때도 그 시간대만 계속 노출이 된다 하면 그때 조금 세팅단에서 어느 정도의 조치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광고주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머신러닝이 될 때까지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라고도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AI 기반으로 점점 이게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기다림은 어쩔 수 없는 좀 희생이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에 과거에 수동 캠페인으로 운영했을 때보다 AI도 함께 병행해서 진행을 하셨을 때 분명히 신규 유입이나 이런 잠재 고객 확장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요. 조금 투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선 마케터님께서는 뭔가 조금 저희 시청자분들께 추가적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구글 광고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이런 팁이나 아니면 주의점 이런 게 또 따로 있으실까요? 해담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게 머신러닝 기반으로 조금 최적화하는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최소 2주에서 4주까지는 네.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결국엔 진짜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도 뭔가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게 2주에서 3주는 기다려 주세요입니다. 왜냐? 머신러닝이 진행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이 머신러닝 기간 동안은 전환, 뭐 예를 들어서 전환가 같은 경우도 예측을 할 수 없을 만큼 데이터가 확확 튑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이제 함께 협업하고 있는 광고주 분이 한 분 계신데, 요 딱 디맨드 젠이랑 실적 최대화 캠페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날에는 전환값이 0으로 잡히는 날도 있고요. 어떤 날은 또 뜬금없이 23건, DB 업종이라서 23건 이렇게 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튀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광고 퍼널에 있어서 과정이다 라고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머신러닝은 뭐 구글뿐만 아니라 뭐 메타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네이버에서는 또 애드부스트도 나오고 하면서 되게 이런 것들이 광고에 있어서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어떤 거를 말씀을 드리면 좋을지 좀 계속해서 저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네, 너무 또 좋은 타이밍에 질문을 해주셔서, 혹시 그럼 구글 광고 운영 초기 전환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 디맨드젠이랑 피맥스 중에 어떤 유형을 추천하시는 편인가요? 요거는 좀 마케터 분들마다도 개인 편차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디맨드젠 캠페인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수동으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더 많다 보니까, 그래도 어떤 브랜드에 있어서 제가 광고를 진행하기 전에 분석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완전히 신규 사업자분이 아니시라면 뭐 기존의 구매 고객에 대한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일부 가지고 계실 거라서, 그거를 통한 잠재 고객 에셋부터 먼저 세팅을 해보고, 이거에서 어느 정도 전환 데이터가 효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먼저 좀 따져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B 테스트를 먼저 진행을 한 후에 피맥스 캠페인으로 넘어가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했을 때는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마케터 분에 따라서 반대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거는 사실 이제 본인이 그려놓은 마케팅 세팅을 하는 이 과정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접근을 해볼 거냐에 조금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잠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색 캠페인에서 요 일치 구문 확장 검색 요것도 반드시 좀 중요하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검색 캠페인 역시 이 에셋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광고 제목이나 이런 것도 네이버 검색 광고, 그러니까 파워링크랑 조금 비교를 해봤을 때 살짝 감성이 다르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분명히 네이버 파워링크에서 진행했었을 때 잘 먹혔던 소구점이나 이제 T&D들이 잘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절대적으로 여러 가지 제목을 세팅을 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면서 빠르게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가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동영상 광고, 동영상 광고에서 저희가 아까 좀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뭐 인스트림 광고 쪽으로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새 또 쇼츠도 많이 보시잖아요. 정말 많이. 네, 그래서 쇼츠를 조금 겨냥한 그런 소재들을 활용을 하셔서 쇼츠에 이제 캠페인을 광고를 등록하시는 것도 되게 좀 효율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단장의 전환은 조금 때에 따라서 잘 안 일어날 때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절대적인 노출량 자체가 차원이 다르게 쇼츠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브랜드를 브랜딩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진짜 이 캠페인 유형에 있어서 웬만한 내용을 다 다룬 것 같고요. 뭐 또 가장 구글에서 저희가 항상 짝꿍처럼 얘기하는 게 이 GA4를 활용하는 그런 능력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구글 광고를 진행하시면서 GA4를 보지 않는다라는 건 제대로 된 분석이 없이 광고를 진행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소중한, 안 그래도 정말 이 고물가 시대에 정말 소중한 이 광고비가 어디에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전문 마케터 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심희선 마케터님과 뭐 저도 그렇고 이 GA4나 아니면 구글 애즈 정말 수도 없이 다뤄보면서 저희가 업계에 직접적으로 종사를 하면서 쌓아온 이 데이터들이 굉장히 잠재고객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잠재 이제 광고주 분들께는 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애즈 한번 진행해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희선 마케터님께서는 더 하시고 싶은 전달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구글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알기 쉽게 조금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네, 혹시 조금 용어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네. 말하면 좀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네,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희선 마케터님이 되게 좀 그 광고주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네. 설명을 되게 잘 해주시는 편입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라서 그러면 마무리 인사드리면서 오늘 라이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광고 컨설팅 4팀 최담 심희선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